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연일 폭염에 비로 인한 높은 습도까지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셨죠? 저도 휴가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잠자는 거 실패하고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출근하는 바람에 무려 50시간 동안 꼬박 잠을 못 잔 경험을 얼마 전에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도무지 잠들지가 않아요. 뜬 눈으로 날밤 샜어요. 자기는 하는데 자다 깨다 반복해요. 수면 시간은 짧은데 새벽에 깨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수면장애에 해당된답니다. 그럼 먼저 불면증의 원인을 알아볼까요? 첫째, 경추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걸 첫 번째로 꼽았냐면요, 제 경험이 이거라서예요.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신장병 걸리기 전 내 몸에 저지른 만행 생활습관 편에서 제가 잠을 늦게 자기 시작했다고 했었죠. 보통 새벽 3시에 자고 7시에 눈을 뜨거나 새벽 4시, 5시에 자고 8시에 눈을 뜨는 생활을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런 수면장애가 생기기 전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경추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그리고 척추는 배열이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저처럼 사고로 인한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쳐다본다고 자라목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경추와 흉추가 틀어지거나 하면 주변에 있던 근육들도 경직되게 되고 혈관도 물리적으로 눌리면서 혈액의 흐름도 좋지 못할 거고요. 흉추에는 각 장기로 가는 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뇌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또 장기도 편안해야 잠도 잘 오는 거랍니다. 둘째, 지나친 생각입니다. 평소 불면증이 없는 사람들도 고민거리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잠 못 자고 뒤척인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언어와 기억된 산살의 창고인 좌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생각은 왜 많아질까요? 산살의 기억이 많은데 이걸 잘 담아두는 사람, 또 빼기 할 해소 창구가 없는 사람, 생각에 집착이 생겨버린 경우 등 다양하죠. 우뇌는 또 좌뇌와는 달리 직관과 종합적인 파악을 하고 또 심상화를 할 수가 있죠. 허나 뜬구름 같고 구체화되지는 않아요. 좌뇌와 우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좌뇌만 지나치게 활성화돼 버리면 불면증에 시달릴 수가 있답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부신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부신 비질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인체는 스트레스에서 심각한 데미지를 받게 되니까 이 목숨 보존하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 코티솔 농도는 아침에 높고 또 저녁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드러기가 났을 때 저녁이나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경험들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 몸의 코티솔 농도가 밤에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야간형 올빼미족들이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에는 밤에도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올빼미족들은 오히려 아침에는 코티솔 수치가 낮다가 오후가 되고 또 저녁이 되면은 이 농도가 좀 높아지면서 컨디션이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 10시는 초저녁이지를 외치다가 새벽 2, 3시쯤이 되어서야 이제 슬슬 자볼까?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이 높아진 코티솔 농도가 수면을 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의 농도를 떨어뜨리게 된답니다.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코티솔, 과연 또 좋은 작용만 하는 걸까요? 꼭 필요하지만 위험한 부분도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수면을 방해하고요. 복부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죠. 혈당도 올릴 수 있고요. 자꾸 배고프게 만들어요.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게 되고요. 면역력도 떨어뜨리죠. 결합 조직이 파괴돼서 잇몸, 관절 이런 데도 안 좋아지게 되고요. 성 호르몬을 감소를 시켜서 여성성, 남성성을 잃게 만들고 또 다혈질이 되게 합니다. 참 무섭죠.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아지는 이 하루의 리듬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상태가 되어야 건강한 상태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되겠죠? 넷째, 장애 환경이 좋지 못할 때입니다. 숙변으로 인해서 소장과 내장의 벽면이 코팅이 되어 있다든가 수시로 뱃속이 부글부글 가스차고 걸핏하면 설사다, 변비다, 가는 변이다, 또 변을 여러 번 나누어 본다 등등 장내에 유익균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장내에 유해균이 많거나 또 칸디다 등이 점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묵은 변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은 없겠죠? 거기다가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들이 또 혈액을 타고 온몸에 흡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요새 다이어트다 근육을 키운다 하면서 단백질을 과잉으로 섭취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졌다가 이것이 장내 세균에 의해 암모니아로 변하는데,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분해해서 우레아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우레아 크림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이 해독 능력을 오버하게 되면 암모니아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코르티솔은 암모니아 수치를 더더욱 올리고요. 이게 이 암모니아가 농도가 높아지면 뇌로 가요. 창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서 두통과 불면증, 또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이게 이유랍니다. 다섯 번째, 카페인 과다 섭취와 또 약물에 의한 경우예요. 어떤 분들은 오후 늦게까지 카페인이든 커피라든지 피로회복 음료, 에너지 음료 같은 것을 또 습관적으로 마시고 새벽까지 말똥말똥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확 달아는 거 늦게까지 마시고 차만 온다고 수면제 먹고, 그러면 어쩌라고. 카페인은 딱 점심때까지만, 아셨죠? 또 카페인 말고도 약 중에서도 잠이 안 오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코마킴에 쓰는 슈도에페드린 같은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같은 것이 있어요. 한의약품으로 산 감기약 중에서도 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드실 때에는 카페인을 병용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시고, 잠자는 시간에서 적어도 6시간 이전에는 약을 드셔놓아야 됩니다. 개인차는 있어요. 또 피로회복 비타민이나 철분제, 또 고용량의 비타민 D 같은 것들도 잠이 안 오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항우울제, 피임약, 비만에 쓰는 식욕억제제, 또 일부 진통제들이 또 이런 불면증을 유발시키는 약들이 있으니까 이런 약들은 밤늦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빛공해입니다. 도심은 특히 여기저기 불빛들이 향연을 볼 수가 있고, 또 번화한 도시의 야경은 참 아름답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잠 못 자는 불면의 고통이 숨어 있었으니, 불 끄고 누워도 밖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어둡지 않다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야밤에 불 끄고 보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력도 나빠지게 만들고 멜라토닌을 달아나게 만들어서 잠 못 자게 하는 주범이에요. 특히 끊임없이 추천 영상을 마구마구 뿌려대는 유튜브 덕에 새벽까지 어느새 홀가닥 가버리죠? 제 채널도 새벽에 보시고 계실라나요? 차라리 보려면 불 켜고 침대에서 나와서 보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에요. 일곱 번째,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제가 가끔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자야지, 자야 되는데 하는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강박증처럼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꼭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요. 강박과 집착은 각성을 불러옵니다. 평상시엔 들리지도 않던 시계의 초침소리가 또 어찌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뭐 또 유튜브 보면은 1분 안에 잠드는 음악, 뭐 10분 안에 기절하는 음악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1분 만에 잠든다며. 근데 이걸 1시간을 듣고 있다니까요. 의뢰 3시 취침이니까 하고 맘 놓고 있으면 그래도 3시에는 자거든요. 저녁 9시에 자면서 새벽 4시에 깨서 불면이라고 하시는 분들, 또 낮잠 몇 시간 실컷 자고 또 밤에 잠 안 온다고 불면이라고 하시는 분들, 또 12시까지 잠 안 온다고 걱정이신 분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자고 있는 겁니다. 자야 된다는 집착이 당신의 밤을 더욱 괴롭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갱년기 증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예민함과 짜증, 허무감, 상실감과 또 동반되어서 찾아올 수 있는 불면의 밤 정말 괴롭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호르몬 농도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온몸이 대반란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또 우울증도 동반하기 쉽고요.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도 잦아질 수 있어요. 이 시기 현명하게 잘 이겨내세요. 아홉 번째,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부족할 때입니다. 또 한방적인 의미와 굳이 결부시키자면 음호 상태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미네랄은 그라운드를 깔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된 기운 같은 거.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 미네랄 부족하면 굉장히 산만해져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채워지는 쪽보다 소실되는 쪽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게 되면 떠도 숭숭, 골밀도도 저하되겠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낮에는 불안초조하고 이렇게 이런 영양결핍들이 의외의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또 10번째, 기타 환경 조건들로서 열대야로 너무 덥다든가 또 습도가 높다, 습도가
낮다, 침대나 베개가 불편하다든가, 또 소음공해가 있다든가, 옆 사람이 코를 곤다든가, 또 수맥이 흐른다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건에서부터 밤늦게 운동을 한다든지 야식을 먹거나 이런 생활 습관들로 비롯된 불면, 또 잠 못 들게 하는 기저질환 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알아봤어요. 공감이 가시나요? 불면증 편도 내용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편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 불면증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또 그리고 좋아요. 다음 영상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